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또 좋은 일을 하나 했습니다.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앞으로는 국방백서에 명확하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규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국방백서에 대한 배경 지식과 북한을 주적으로 다루는 우리나라의 이 주적관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체제를 우리의 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이 표현, 이거를 주적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한테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고, 또 툭하면은 우리나라한테 실제로 군사적인 위협과 도발을 하고 있죠. 또 매번 외교적으로도 이것들이 말을 바꾸고 남북이 합의했던 군사 합의를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북한 체제를 우리의 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이 문구 하나는 우리나라 군대와 국가 전체의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 체제가 우리의 적이라는 이 당연한 표현이 2016년 이후로 등장했던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이게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번에 다시 이제 다행스럽게도 국방백서에 명시가 된 게 이게 6년 만에 가능해진 일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 몇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이었던 시점이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시절에 5월 3일 당시에 발표를 했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자, 당시 인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그 부분이 몇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실제로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도 군대도 하나씩 이제 조금씩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의 정신전력 교재에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이제 명시가 되고 배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국방백서에서도 군 정신전력 교재와 동일한 표현이 이제 똑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참고로 이 주적 표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과거 1994년 당시에 북한 측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이라는 걸 해가지고 한바탕 우리나라 뉴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저때 저 북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뉴스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자, 1994년 바로 이 북측의 서울 불바다 사건을 계기로 주적 개념과 표현이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명확하게 들어갔다라고 해요. 자,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이 부분이 명기가 되고 나서 이 표현이 2000년까지 유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뭐 한때 우리나라에서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화해 무드라는 거를 조성하기도 했었죠. 뭐 물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거는 철저히 실패했던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김대중은 한때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일이 생긴다면은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고, 노무현도 임기 내내 뭐 평화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면서 수조 원이 넘는 돈을 대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퍼줬습니다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실패했죠. 북한은 더욱더 심하게 우리나라를 상대로 파렴치한 도발과 위협을 일삼았습니다. 뭐 돈 받았다고 고마워하면서 우리한테 뭐 저자세로 나왔느냐, 안 그렇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데 남북 화해 무드로 접어들던 저때 당시에는 그래서 2004년 당시 국방백서에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직접적인 군사 위협 등으로 그 주적의 개념을 좀 모호하게 바꾸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시절에도 2008년 당시만 해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좀 순화시켜가지고 애매하게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사례입니다. 자, 그러다가 2010년 당시에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제가 알고 지내던 지인도 당시 저 배에 탑승을 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정말로 믿기 힘든 그런 일이, 충격적인 일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요. 자, 시청자분들에게도 제가 더욱더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려드리자면은 저때 당시만 해도
대학가에서는 천안함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침몰했다라는 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음모론적인 잘못이라든지 혹은 미국이 저랬다라는 식의 음모론이 워낙 강하게 그때 당시에 인터넷 젊은 세대 여론과 국민 정서를 지배하던 시절이었어 가지고 저게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을 정도예요. 그때 당시에 한 몇 달 동안. 당시 그래서 저와 대화를 하셨던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나이 지긋한 대학교 교수님도 그 당시에 제 얘기를 듣고 나서 도저히 믿기 어려워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의 여론이 정말 그러냐고 한숨을 쉬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 교수가 그거 북한 잘못이라고 대학가에서 말을 꺼내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절이 불과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10여 년 전에. 자, 그러다가 불과 얼마 뒤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터지면서 연평도 사건 현장에서도 천안함 때와 마찬가지로 매직으로 그 1번을 썼던 그 낙후된 수공업으로 제조 방식, 낙후된 수공업 제조 방식의 북한의 포탄 파편이 발견되면서 이 천안함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파편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을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던 그 음모론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다 나거든요. 당시 천안함 음모론에는 일개 네티즌들 따위가 아니라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도 여러 명이 탑승을 했었고요. 심지어 카이스트를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명문대학 교수나 언론인이라는 인간들도 수십 명이 저 음모론에 올라탔던 굉장히 강력한 음모론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저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저때 당시에도 인터넷과 현실을 막론하고 여러 공간에서 극소수의 어떤 젊은 우파로서 오랫동안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던 사람입니다. 사실 뭐 광우병 선동이나 천안함 선동 때부터 젊은 나이에 어떤 이런 우파를 하는 사람은 거의 뭐 2030 세대 중에 상위 10% 이내였죠. 거의 뭐 9대1의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기억이 참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2010년 당시에 북괴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해부터 발간되었던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명확하게 재등장하게 되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좀 이렇게 긴 배경지식 설명을 들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후 이 당연한 표현은 박근혜 정권이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지만 당시 수많은 음모론과 거짓 선동이 있었고 이후 대한민국은 이성이 마비되고 말았죠.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굉장히 어리석었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은 그때 당시에 이성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결국 그래서 문재인이가 집권하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때는 당연히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뭐 문재인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는 식으로 이것들이 말장난을 했어요. 물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586 운동권들의 마음속에서 그 적이라는 게 누구일까요? 북한이 아니죠. 쟤네들이 실제로 자기들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적이라는 개념은 바로 미국과 일본 같은 자유진영 국가들입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우주적인 질서에서도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들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죽을 팔자는 아니었던 모양이죠. 윤석열 정부가 기적적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국방백서에 다시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당연한 문구 한 줄 삽입하는 것조차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국민인식이나 정체성이 국민성이 불안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거 한방, 정권이 한번 어떤 정권이 등장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사회 전체의 여론과 미디어 분위기 전체가 왔다 갔다 휩쓸린다라는 거예요. 불안정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자유진영 우방 국가들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리고 해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를 평가한다면 이런 나라가 과연 투자하기 쉽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정치 리스크와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엄청나게 불안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로서는 부디 국민들 개개인이 스스로 깨어나서 올바르고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깨우쳐주고 또 깨우쳐주고 또 국민들 스스로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깨어나서 각성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